국민의힘 내부에서 슬슬 친윤계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이거 이 기사 보고 너무 웃었네. 네. 아.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나 친한 게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들 내가 아니야? 성렬이 파였는데 응. 나 이제는 파에 그 도움되지 않아. 나 무슨 파라고 구분 짓지 마. 이게 뭘까요? 우리 파가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동훈이 파나 아니면 건희 파로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당장에 넘어가면 피해 복수를 당할 것 같으니까 나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볼게요. 네, 이 경향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기자들을 만나서 이 의원은 심지어 지난 총선 전부터 공천이 유력하다고 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웠던 의원이었는데, 나는 특정한 계파로 이제 좀 안 불리고 싶다. 기사에서 자신을 수식한 친윤계를 빼달라고 기자들을 만나서 직접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적 선언 같은 거죠. 나 이거 대접 이렇게 해주면 나 바로 산을로나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왜 손흥민을 또 거기다 갖다 대? 아니, 그런 식인 거죠. 왜냐면 자기는 아직 이렇게 얘기하면 불러줄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토트넘을 라베 회장이 이천수 얘기. 이천수 얘기라고? 옛날에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이천수가 그렇게 떠들던 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갈지는 안 정해진 거야. 누가 불러줄지는. 아니 누가 근데- 불러준다는 보장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의원인데 응. 저기 있으면 망하는 건 분명한데 누군가 불러주는 사인이 안 와. 왜 안 오냐? 너는 성렬이한테 뼈를 묻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서 안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되게 나한테 윤이 묻어가지고 안 오니까 내가 윤 이거- 묻어갖고 지금 동훈이도 전화가 안 오고 홍준표도 전화가 안 아. 오고 오세훈도 전화가 안 오니까 나 아니야. 나는 윤 묻지 않았어. 나한테 연락 줘라고 지금 먼저 광고를 내는 거죠. 구직 광고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냥 한동훈이 쓰는 방식으로 한동훈이 대통령실에 윤석열한테 따로 해야 될 얘기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윤 묻은 의원들도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 안 묻었어요. 민주계에도 그런 놈 있잖아요. 어. 박용진. 저는 수박 아니에요. 저 다시 돌아갈래요. 뭐 나간 적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건 말리진 않겠는데 아무튼 박용진이 자기는 수박계랑 다르다라고 소문내는 거랑 똑같거든. 아니 근데 그게요. 한창 박용진이 당원과 지지자들하고 막 첨예한 대립을 할 당시에는 박용진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당내에서 나처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고 이딴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정대 발언이랑 똑같은 거지. 아니 수박이 이렇게 괴멸할 줄 알았냐고 내가. 그래도 최소한 당내 지분이나 유지해줄 만큼은 그래도 민주당 안에 기득권 내지는 내 자리 챙겨줄 사람은 남겠지 했는데 고민정 하나 남았는데 주둥이 쳐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현역 의원 중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영진이 나 돌아갈래. 저 다시 열심히 민주당 해보고 싶어요. 이러고 얘기하는데 연락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지. 아니 너는 끝났는데요. 너님은 끝나셨다고요. 너님은. 그러니까 밖에서 부르는데 가자니 거지 텐트 같은 데고 노숙자 될 것 같고 안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무슨 뭐 차기 대권 후보니 어쩌니 뭐 민주당을 이어갈 청년 후보니 어쩌니 이래 주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 조중동에서 인터뷰도 안 하. 얼마나 외롭고 심심하겠어요. 아니 저기요. 그러면은 그래 설사 수박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지를 좀 남겨뒀어야지. 아주 여지를 본인이 스스로 싹둑싹둑 자르셔. 난 그때 한 그 박용진을 우리 당원들 그렇게 얘기할 걸 지지자들은 아주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그런 행위들을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정봉주랑 손잡고 뭐 해보시든가요, 둘이서. 네. 어차피 뭐 둘 다 같은 우물에 발을 담궜던 사람이고 같은 우물에 침 뱉었던 사람들이니까 둘이서 같이 동반석고대제를 하면서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당원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진심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래도 국진 가는 것보다는 민주당에 남아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니, 민주당에 남겠다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계속 미스터 쓴소리 해가지고 계속 저기 스포트라이트 받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박용진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현행 지도부라든지 또는 당원들이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서는 아직까지 불러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아니, 윤석열만 벗어버리면 어디에선가 다음 총선까지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줄 것이다 라는 요런 커밍아웃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은 판도라의 상자를 쥐고 있는 사람이 명태균입니다. 어쩌면 이 대구 지역의 이 의원의 발언도 명태균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명태균 파고 나면 내 차례구나. 나도 곧 실명 까지겠구나. 뭐 이런 걱정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는 그 걱정도 되는데요. 자, 검찰이 명태균이 내놓은 그 디지털 녹취 4천여 개를 이미 확보를 했고 분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누구한테 쓰면 좋을까? 그치? 이거는 누굴 위해 쓰면 좋을까? 아싸, 이야! 캐비넷 탕광이 열렸구나! 그렇죠. 이제 이 안에 녹취에 이름이 언급됐거나 실제 목소리가 들어간 의원들은 이제 검찰의 밥입니다. 그냥 이렇게 착 분석해가지고 캐비넷 폴더 탁 열어가지고 탁탁탁탁탁 하면서 이제 검찰은 배를 두드리고 있겠지. 야, 그래서 우리 이거를 건드리기만 해봐. 김건희가 쓰느냐 한동훈이 쓰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까져갖고 폭망을 하냐 셋 중에 하나로 갈 텐데 검찰은 어찌 보면 지금에 있는 검찰의 위치를 지켜줄 호위무사들을 이걸 통해서 확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얘들이 왜 김건희와 관련해가지고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다 조사를 해놨지만 선택적으로 지금 JTBC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걸 강혜경 씨도 검찰에 냈다고 하잖아요. 검찰에서 어떤 게 흘러나올지를 기대해야 하는 게 저는 옳은 걸까?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걸 확보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자. 그래서 그 특검에서 이게 까져야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나와야 되고 최소한 어떠한 인물들과 어떠한 사람들이 무슨 건에 연결돼 있는지 특검을 연장을 해서라도 이것들을 밝혀내야 되고요. 똑같이 검찰에 냈던 자료를 특검장에서 100% 디지털 자료로 내놓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벌써부터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음 주 중에 명태균한테 김건희가 오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녹취가 공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제가 선생님 말만 듣고 선생님 말을 따르면서 지도 편달 받아서 정치하고 싶습니다. 뭐 요런 류의 내용이라고 해요. 과연 그게 녹취록이 까질지 녹취 음성 파일이 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음성 파일이 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아니고? 응? 동영상 아니고? 통화 내력이니까. 그러면은 영상 통화 있을까? 저 지금 이 얘기 듣고 약간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세우가 그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는 다음 대선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린다. 혹시 그거를 명태균과 이미 얘기를 한 상태에서 그걸 한 걸까?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차기는 일단 이준석으로 가야 된다. 명태균 쪽에서? 명태균 쪽에서.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 그 구상이 너무 이제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접어놨다가 이제 총선 무렵에 돼갖고 도저히 뭐 자기 참모를 모을 수가 없으니까 김건희가 다시 읍소해서 명태균을 모시고 오는 과정에 그런 녹취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찌라시가 있습니다. 기다려봐야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그러니까 아마 21일 전후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김건희의 녹취 파일들이 국감장에서만 틀어져야 이게 증거 능력 내지는
거기에 대한 불소추를 면책. 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파일들이 까지기 시작할 거고, 검찰이 이제 이 파일이 나타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방송금지나 뭐 이거를 못하게끔 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감이 끝나고 나면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막 확보가 될 거고, 김건희는 절대 지금에 있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하게끔 그거를 내려놓을 때까지 JTBC를 비롯한 우리 프라워 오빠가 끝까지 내용들을 풀어낼 걸로 짐작이 됩니다. 모 기업인이 한덕수, 우리 세호의 아버지, 양아버지, 양아버지. 애봉 총리를 불러서 저기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 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다는. 네. 기업인이. 한 기업. 난 근데 그 기업인이 왜 음성 지원이 되지? 그러게. 난 동작 지원도 돼요. 난 그 오빠의 별명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우리 프라워 오빠에 의한 정리 작업이 이제 본격화됐다. 총선도 끝났고 선거법 시효도 끝났고, 그리고 이미 이제 지지도가 10%대로 빠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탄핵의 계절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탄핵은 지난번 촛불광장에서 탄핵하고는 약간 다른 베이스로 될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네들이 스스로 셀프로 자처를 해서 탄핵을 몰아붙이고, 그걸로 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희생양을 삼은 다음에 제가 김건희랑 윤석열을 수술했습니다. 저희도 속았습니다, 윤석열한테. 윤석열과 김건희는 민주당에서 밀명을 받고 들어온 첩자였습니다. 지금 보수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게. 프레임으로 갈 거다. 그 프레임으로 이걸 몰아가지고 같이 탄핵합시다. 대신 탄핵하고 난 다음에 개헌도 하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거 뭐 꺼내놓으면서 그 프레임으로 전국을 지들이 주도하려고 하는. 이게 피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민주당은 동의만 해. 이런 방향으로 프레임을 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누가 뭔데? 그러니까 어차피 당할 건데 없네. 지금까지 없어서. 수비하던 놈들이 갑자기 야 내가 공격할 테니까 내가 스트라이커야, 내가 골 넣은 거야 이번에, 지금 이러고 갈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선들을 이준석이 설 거냐 한동훈이 설 거냐, 아니면 지금은 언론사나 분위기가 다 한동훈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한동훈이 계속 누나가 무서워서 미적미적하고 있는 거죠. 훈도시는 쩔버래요. 그래서 훈도시가 끝까지 저걸 못하게 되면 훈도시를 날리고 국짐을 쪼갠 다음에 외부 정당을 통해 가지고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때 안철수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등장할 공산이 커진다는 거죠. 그 명태균 앞에서 4번 질질 짰다던 오세훈이요. 아무튼 명태균이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하겠다고 창원지검으로 검사 둘이 우강이 됐다고 합니다. 두 명. 2명. 2명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붙여놓은 검사들 쫙 빼가지고 명태균한테 붙여. 장난쳐? 그래서 이 2명이 보강이 된다. 하나는 부산 출신, 하나는 중앙지검 출신이거든요. 얘들이 지금 이게 수사를 보강하러 간 건지 증거인멸. 증거 인멸을 하러 간 건지 의도가 매우 이상해요. 이 보강 인력도 뭔가를 파보기보다는 안에 가서 증거에 불 지르려고 간 것 같은 출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검찰이 뭔 짓을 한다고 해도 꼬름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명태균이 어찌 보면 지금 강 씨하고 의도적으로 투 프레임을 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혹시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 씨가 갖고 있는 파일들하고 명태균이 검찰에 제출한 파일들이 거의 동일한 파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아니 근데 강혜경 씨는 아니 명태균이 한테 명령 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아니 법적으로 다 뒤집어 쓰라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 억울하다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짰다고, 에이. 그러니까 양동작전을 피는 거지. 누가 이기든지. 여가 검찰이 이기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이거를 흑금으로 몰아가갖고 이거를 탄핵으로 넘어가게 하든지 최소한 양쪽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양쪽의 파일을 다 던졌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양쪽에 다 보관을 시켜놓고 있는 거야. 그럼 한쪽이 이걸 틀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이거를 같이 틀면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 중에 이 재료의 신빙성 내지는 보강된 추가 증거들을 줄 수 있는 명태균의 입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일단, 뭐, 명태균이 명신이랑 뭔가 샤바샤바가 돼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명태균이 멈추더라도, 강씨 쪽이 멈출 가능성이 없고요. 그렇죠. 아니요. 멈출 수 있어요. 강씨도 멈출 수가 있다? 아니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강 씨도 멈출 수 있고 명태균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만 몰아줘 버리면 못 돌아온단 말이야. 한쪽으로 편향돼서 몰려가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의 무기를 양쪽에다 나눠서 맛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한 공개 여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 사람들의 증언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사실 여부에 대해서. 강씨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강 씨가 몇 번 이제 21일 날 나온다 안 나온다를 놓고 국정감사 얘기를 하고 나온다, 있는 응. 상황인 거고 명태균도 자기 말을 막 바꿔가면서 오빠가 그거 성렬이 아니고 사실은 친오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간을 보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뚜껑을 따진 않았어. 저 안에 맛있는 거 있다, 진짜 좋은 거 있다라고 소문만 냈지. 아직까지 우리 그 녹취 파일이라든지 핵심적인 증거 뭐 없잖아요. 그거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떤 형태의 딜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강혜경 씨라도 이 정도 재료와 이 정도 영향력이면요. 이거 공짜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낼름 던지기에는 이건 너무 매력적인 소스거든, 이거는. 아니, 근데 일단 지금 강씨는 노영희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법적 조력인으로 지금 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력인으로 붙어 있는 거랑 그 자료들을 어떻게 할 거랑은 다른 거잖아. 그냥 내가 갖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내놓진 않았다니까. 검찰에 던져준 거는요. 그냥 던져준 걸로 내가 이거 갖고 있어라고 검찰한테 경고장을 던진 거예요. 이거를 막으려면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검찰도 안 까잖아. 분석만 하고 있다잖아. 만일 이게 진짜 수사할 마음이었으면 공개적으로 하나하나씩 까가면서 이래서 무슨 죄로 기소를 하겠습니다. 뭘로 해갖고 앞으로 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중간 발표 신나게 해야 돼요, 검찰이. 근데 신중하게 검토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한동훈이 그러는 거야. 왜 수사를 지체하냐. 빨리 잡아 넣어갖고 홍준표 원하는 것처럼 사거리 관련된 내용 다 뺐고 더 이상 제가 지 스스로 그 말 못하게끔 해라. 입을 못 열게 해라. 근데 검찰 입장에서 아니 이게 보니까 파일에 절묘하게 이름이 빠지거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뭔가 중요한 파일들 몇 개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라는 거를 아마 분석을 해내게 될 거라고. 결국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료들, 가장 큰 증거들은 명태균이나 강 씨가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와, 씨, 무슨 각설이가 이렇게 자주 옵니까? 네. 폴란드에서 또 큰 각설이가 왔어요. 아니, 뜯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1차 때 와갖고, 모기랑 자주표랑 해갖고, 이래저래 거의 40조 원어치를 뜯어갔는데, 지금 2차 계약하자고 또 왔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방산과 원자력 발전 분야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대놓고 삥 뜯으러 거예요. 체코 원전, 지들이 대출 없다 그랬는데, 대출이 있었죠. 심지어 송 작가가 주장했잖아요. 저거 안 갚아도 되는 대출로 달라고 할 거다. 안 갚는 걸로 지금 대출 요구하고 있잖아요. 체코 해주려고 저러는 거 보니까 야 나부터 해줘 라고 폴란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미국이랑 관계도 괜찮아. 나랑 같이 엮이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코 원전 1기를 질지 2기를 질지 모르지만 딱 원전 1기 얘기할 때부터 3조 원, 4조 원이에요. 그거 우리 국고로 나가야 된다고. 수출입은행 수출로 나가야 된다고요. 이런 짓거리를 체코한테 가기 전에, 계약 체결 전에 얘가 와서 먼저 가로채려고 오는 겁니다. 거기에 뭘 한다? 무기 2차 지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표현은 정확하게 2차 계약 및 추가 협력 방안. 그러니까 1차로 돼 있는 물량도 지금 얼마나 넘어갔는지 모르고 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쵸. 처음에 폴란드가 왔을 때, 뭐 200억 달러? 우리로 말하면 20조 원? 그거 준비해갖고 온 것처럼 얘기했어요. 현찰 있는 것처럼 와갖고 흔들었다고. 근데 막상 와갖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지원 차관으로 해갖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산업은행이 돈이 없어갖고 시중은행 5개가 같이 연합을 해갖고 그 돈 보증을 해줘가지고 지금 전투기부터 자주포니, 탱크니 이런 것들 지금 이것들 다 나간 거예요. 심지어는 납기를 빨리 해준다고. 우리 방산청에서 우리 군대에다가 납기해야 될 물건을 선순위로 빼주는 바람에 3개월, 6개월 만에 물건들이 다 인도가 됐어요. 근데 받은 현찰이 없어, 씨부라. 이 와중에 와서 추가 협력 계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KF21, 양산 내지는 도입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보내줬던 거 돈도 아직 안 치렀어. 선불로 물건은 다 갔는데 그것도 안 갚는 상태에서 와서 또 우리한테 눈탱이를 치려고 한다는 거죠. 이와 함께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한 원전에 관련된 비리가 이제 하나 더 추가로 터졌습니다. 원전 안에 들어가는 설비 우리나라가 가서 시공을 했는데 미국 설비들을 납품을 받아오고 미국 거를 팔아줬더만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아랍에미리트한테 빌려줘갖고 원전을 지었는데 그 안에 납품된 설비의 40% 이상을 미국 거를 써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원전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보는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네. 바라카 원전 수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 내준 대가가 약 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의원실이 이 바라카 사업 내부자 제보를 입수를 했는데요. 제조사별 납품 비율을 보면 두산이 51%, 웨스팅하우스가 41%, 한전기술이 7%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2차 계통인 터빈 발전기도 전부 웨스팅하우스 모기업인 도시바 제품으로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외놈 손으로 들어간 거야. 도시바 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모기업이 도시바였죠. 지금은 뭐 캐나다입니다만. 네, 캐나다로 바뀌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무슨 뭐 원전 수출을 했다고 뭐하고 계속해가지고 뻥튀기 했잖아요. 뻥튀기 하고 뭐 그거 이뤄서 엄청난 걸 이뤄낸 것처럼 했지만 다 우리 돈이야. 심지어 50년
후에 그거 받아요. 그 돈. 그 빌려준 돈. 아랍에 빌려준 돈. 그리고 그 운영과 경비까지 우리가 가서 대신 서주고 있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의문인 게 그쪽에 방패장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바라카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거지. 어? 그걸 거기서 뭐 핵무기로 개조할 리는 없을 거고 보관할 리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든 갖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난 이것도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런 수출을 할 바에야 왜 하냐고. 왜 하기는요. 그걸 통해서 MB가 챙긴 뽀찌, 늘 말씀하시는 그 뽀찌가 얼마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손해를 봤지만 MB는 돈 제대로 돈 벌었다. 심지어는 고맙다고 그쪽에서 상금 50만 달러 주니까 아직 상금이 도착도 하기 전에 농협에서 선출금을 하려고 하다가 전산이 꼬여가지고 그거 농협 전산망을 하루 동안 마비를 시키는 미친 짓거리를 했던 게 MB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 그때 농협 전산망이 정말 저도 그때 농협은행 쓰고 있을 때여가지고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이유를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 때우느라고, 그거 감추느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미친 원전을 할 바에 차라리 하지 마라. 차라리 왜? 웨스팅하우스가 지어. 그리고 우리가 걔들이 왜냐면 웨스팅하우스 공장 없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완성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한국 제품들을 필수적으로 갖다 써야 됩니다. 한국 반도체 없으면 다른 나라 기계를 못 만드는 거와 똑같이. 그러니까 그거 수출하지 마라고 얘기할 게 그럼. 아니라니까요. 지금 룬이랑 명신이는 그걸 통해 가지고 뽀찌를 얼마나 챙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뽀찌를 생기려고 하지 말고 아무나 니들이 아무나. 대신 우리가 부품 공급을 할게. 이게 똑똑한 생각 아니냐고. 그거는 상식적인 생각이고 똑똑한 생각이지만 룬이랑 명신이는 그대로 하면 자기네들 뽀찌가 없는데 하겠냐고요. 결국은 지돈을 챙기기 위해서. 당연하죠. 지돈 몇 천억이 됐든 몇 조 원을 챙기기 위해서 수십조 원의 손실을 대한민국이 입어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손실을 기어이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라는 거예요. 이런 호구가 있으니까 저 새끼 탄핵되기 전에 우리 거 먼저 빨리 가서 계약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국제 각설이들이 한국으로 찾아오고 있잖아. 안 기어 나오니까. 어?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당시 아랍에미리트로 급파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공개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발 이번에 정권 바뀌면은 룬이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퍼주기로 했던 거, 또 그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약속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대로 정확하게 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빵빵 터진다면 차라리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우리 국가 기밀이나 무슨 군사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 오픈된 기술이고, 받기 위해서 그 증빙을 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짓거리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똑똑하게 계약을 관리하고 유지해 줄 수 있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저기, 다른 정부에. 그러니까요. 이 정부 말고 다음 정부에. 제발 이 정부는 아무거에도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정부나 똑똑한 정부가 이걸 맡아서 하게 되면 지적재산권 문제도 풀고, 계약 문제도 풀고, 대금 지급에 대한 것도 투명하게 해갖고 이런 모질이 짓거리들을 할 수 없게끔 제대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하고 관련 있는 내용 하나 짚어보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이 언니가 법카 언니 진숙이 언니가 드디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위법을 법원에서 결정받음으로써 아마도 탄핵 해임이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볼게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제재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 그러니까 당시 과징금 처분한 당시에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항소하겠죠.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이준석이 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준석과 이진숙 그러니까 말고. 이진숙이 직접 연관된 게 그 앞에 있는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씨. 방통 하다 튀었던 이동관이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중요한 건 법원이 둘이서 결정한 건 위법이다라고 말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식이가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진숙이 언니가 짧은 기간 동안, 짧은 재임 기간 동안 하루밤 만에 순식간에 해치운 이사진 선임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이서 결정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불법한 거기 때문에 방송 장악 요구나 민영화를 위한 어떤 수작질, 그리고 각종 이사 임명들이 다 이제 순차적으로 무효가 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위법한 사항을 저지른 게 법원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탄핵 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동관 다음이 김홍일이 있었네. 있었어. 아. 걔도 하고 튀었어. 걔는 진짜 너 탄핵할 거야 하라고 하니까 튀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탄핵을 한다 그러면 먼저 사표를 내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걔도 그랬고. 근데 이진숙은 진수는 할 테면 해봐라. 나는 이번 탄핵 당해도 대구시에 국회의원 나가기로 했어. 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이진숙은 명태균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없으니까 그동안 떨어졌나요? 계속 떨어졌죠. 그럼 이번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지 알았겠네요? 손을 잡았는데 손이 떨어졌죠, 지금 방금. 네. 성렬이와 권희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팔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탄핵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아마 공직에도 나설 수 없는 몸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랑 소송을 했어? 그냥 착한 아줌마로 살고 조용히 마무리 잘 하셨으면 그동안 썼던 법카도 도로 토해날 일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인생 막판에 일이 꼬일 일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게 송 작가의 저주다. 우리 방송을 씹고 우리랑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을 맞는다라고 하는 살벌한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항소심 재판은 언제 열려요? 몰라. 아직 재판 구성도 안 됐대. 그래요? 안보부분이 걸릴 건이 너무 많잖아. 아니, 도대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재판을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재판 중에 돌아가시게 생겼어, 진숙이 언니, 진짜. 우리 쪽이 죽을 일심 수도 하는데 있지. 2년 반이 걸렸어, 일심 우리 하는데. 쪽이 죽을 수도 있지. 그런가? 사람 앞일은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방통위도 이제 제대로 정리가 되게 됐고 그냥 저대로 2인 체제로 놔두고 다음번 정권이 설 때까지 그냥 저대로 있는 걸 보면 진숙이 언니가 진짜로 미필적으로 좋은 일 한 거예요. 지금 이 탄핵이 끝나기 전까지는 탄핵 소추,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기 전까지는 방송 장악, 방심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거든. 둘이서 한 건 다 무효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혼자서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내려왔고 하더라도 아예 아무 짓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방심을 통한 그동안의 방송 장악 내지는 관여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 인사들이 이 정부에서 저질렀던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관련자들이 전부 다 무혐의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들도 그렇겠죠. 김건희도 무혐의로 빼줬는데, 불기소로 빼줬는데, 이런 애들 처벌하게 되면 자기 발등 찢는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얘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는 국가가, 조직이 어떤 형태로든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생겨났으며 그 책임 소지가 국가에 있는 겁니다.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에 대한 재발 방안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결국은 전부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기사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참사 한 달 전부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고 관련 내용을 수차례 보고받고 또 당일에 출근해서 현장을 지휘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죠. 지금 이와 관련된 그 여야 합의를 통한 조사와 그와 관련 진상조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조사위 출범하고 나서 조사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련자들 처벌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 내지는 조사 자체가 아예 지금 몇 달째요. 한 석 달이 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동 라인을 4시간이 넘도록 붙잡고 있었던 이유 없는 그 짓거리를 했던 최고 책임자가 이미 법적으로 무죄를 받아버렸다는 거죠. 이러면 나중에 이 조사위원회가 출범이 돼갖고 그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얘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시켰다고 하면 끝납니다. 어차피 공무원은 상명하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정부는 정상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갖고는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 무혐의 내지는 불기소로 다 빠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를 업고 검찰을 개혁하고 특검이라든지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죄상과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빨리 탄핵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열받는 소식이 많고 송 작가도 컨디션이 나쁨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조금 일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알바 인턴 오고 난 후부터 가장 최단 시간으로 마무리한 방송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원래 1시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1시 예. 30분이 종료 시간인가요? 예,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너님 마음이잖아요. 네, 제 마음인 네, 거죠. 작가님 맴. 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꾸준히 방송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 각종 후원해 주시고 송 작가의 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팟빵 후원해 주신 에이프라이 갈태기 투나브라운 두호 동실동신께 감사드립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 드디어 오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슈퍼챗 써주신 분들, 우리 박행선님, 또 긍정의희님, 인턴 잘 적응해서 정식 직원 되시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매국경님께서도 송작가TV 입성을 환영한다면서 전 아나운서님을 송작가TV 제5회 멤버로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주셨고, 어림없지님도 송작가 마을에서 멀쩡을 전담해달라며 보내주셨습니다. 제일 정상 같아 보이나 보죠? 네. 우리가 그동안 세파에 많이 찌들었군요. 아, 근데 제가 정말. 이 멀쩡이 언제까지 갈지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하겠네요. 정말. 지금처럼 네. 시사에 깊게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까요? 그냥 딱 지금 위치를 하얀 백지처럼 아까 살짝 혈압 지켜주시면 올랐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몰라요 포지션으로 요즘 그 역할하는 아나운서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시사 그러게요. 방송 가도. 난 그런 거 네. 몰라요. 이렇게. 예. 네, 지우는 알면서 꼭 참는 표정이었다고 치면 진짜 모르는 전혀 표정으로 모르는 걸로. 네, 방송할 수 있는 전진영 아나운서의 매력이 더더욱 발휘를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말에 터질 빵빵 터질 소식들 가지고 아유. 잘 정리해서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